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경찰서 하곡지구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백혜룡 경장입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먼저 인지를 했고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이 최소 2~3명이 도망갔던 걸 인식을 했잖아요. 검찰도 인식을 하고. 그런데 그것뿐이었어요. 그 이후에 수사는 일체 없었던 거죠. 이때부터 저는 외압이 있지 않았나. 그 여직원이 왜 아피스를 수작업으로 걸었을까요? 관세청과 검찰 위주의 심각한 축소 은폐 사건이다. 국정원, 방첩사, 공안공사 안보팀에서 이 사실을 몰랐다.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일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 이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왜 그랬느냐? 말씀 한 번만 뭐 거의 소개해 주셨고요. 말씀 한 번만 좀 오대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괜찮습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경찰서 하곡지구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백혜룡 경장입니다. 강서경찰서 하곡지구대장으로 발령나기 전에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 이과장으로 근무를 했고요. 23년 8월부터 말레이시아, 한국, 중국 국제연합조직 마약 사건을 수사를 했고 추후에 진행하면서 인천 세관이 연루됐다는 그런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을 했고요. 현재까지 종결되지 않았고 답보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만 중요하고 심각한 범죄여서 반드시 실체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말레이시아 조직이 화물로 밀반입한 사건을 수사를 했습니다. 확인된 양이 52kg. 그걸 수사하다가 인편으로 들어온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고 인편으로 들어온 양이 최소 112kg, 최소한의 양을 말씀드린 거고 인편으로 국제 조직원들이 마약을 밀반입했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국가 안보 보안이 뚫려버렸다.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건을 경찰 사건, 검찰 사건, 대통령실의 외압 사건, 뭐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검찰이 이 사건을 먼저 인지를 했고 기본적인 수사만 했더라도 말레이시아 조직이 한국에 밀반입한 엄청난 규모의 마약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관세청과 검찰 위주의 심각한 축소 은폐 사건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2월 5일 날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죠. 그때 우에이아라는 운반책 한 명이 검거가 되는데 검거되게 된 경위를 관세청에서 입장을 밝혀서 들은 겁니다만 정보 분석과에 근무하는 새내기 여직원이 수작업으로 아피스를 등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검거를 하게 됐는데 우에이아를 붙잡고 보니 몸에 4kg 이상의 필로폰을 메고 있었고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를 할 때 2월 5일 날 검거하고 2월 6일 날 영장을 청구할 때까지는 의지를 보입니다. 물론 기록상으로 보입니다. 우에이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압수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니 공범들이 여러 명 빠져나갔고 그 사실도 적시가 되어 있고 2월 5일뿐만 아니고 여러 차례 이들이 마약을 밀반입을 했을 것이다 라는 판단도 기록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인천지검과 관세청이 공범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우에이아의 휴대폰으로 위챗 앱을 사용해서 접선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유인수사죠. 상당한 시간 동안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검찰과 수사관들은 검거를 하려고 그러고 말레이시아 보스는 달아난 공범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서로 간의 치밀한 날카로운 그런 문자들이 오고 가는 것을 제가 기록상으로 봤고요. 공범들을 잡기 위해서 유인 작업을 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뿐이었어요.
우에야이가 신체에 4kg 이상의 필로폰을 메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달아난 공범들은 각각 4kg의 필로폰을 맸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랬을 때 검찰과 세관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온 비행편이 한 대니까 대부분 입국자들이 국내인입니다. 말레이시아인들은 굉장히 소수고요. 평균적으로 30명 정도 본다면 그들의 입국 기록을 확인해서 여권 번호, 생년월일, 여권 사진, 화상 자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 전에 반드시 CCTV를 확인을 해야죠. 어느 구역으로 빠져나갔는지 당시 그 비행편은 일제 검역이 걸린 비행편이었어요. 과연 검역구역을 지나서 이들이 도망을 쳤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관구역으로 세관 직원들이 빼줬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확인을 했겠죠. 그 기초수사니까 그걸 안 했다면 직무유기죠. 안 할 수가 없죠. 했을 겁니다. 그건 기본이니까요. 기초수사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었어요. 그 이후에 수사는 일체 없었던 거죠. 그 이후에 200여 킬로가 더 들어오거나 들어오려고 준비 작업을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최소한의 수사만 했더라도, 최소한의 안보 조치만 취했더라도 그 이후에 마약 밀반임은 없었을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켜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조직적인 범행을 적어도 검찰은 2월 27일에 조직원 3명을 검거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한 시점에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드러나지 않았던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실체는 세관도 검찰에 의해서도 아닌 6개월 뒤 영등포 경찰서의 백혜룡 수사팀에 의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수사에는 관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천 세관 사건은 인천지검 관할이에요. 근데 인천지검을 벗어나서 중앙지검의 마약 수사관하고 같이 김해에 내려가서 검거를 한다? 뜬금없죠. 중앙지검에서는 인천세관에서 요청을 했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2월 5일 우에야를 검거했을 때 그 다음 날부터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약 수사에서 성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천지검 강력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이 두 곳을 꼽습니다. 우리 경찰에서는. 그런데 이 특화된 마약 검사, 마약 수사관들이 이 간단한 수사를 진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저는 외압이 있지 않았나 추정을 하고요. 그 외압을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거스르지 못해서 중앙지검 강력부로 보내서 이 사건을 종결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월 27일 날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던 마약 운반책 3명을 검거를 했죠. 검거했을 때 이들의 신체에 마약이 맨 상태로 검거가 됐고, 그때 공교롭게도 한 사람은 마약을 매질 않았는데 그 사람이 이 말레이시아 조직의 부두목이에요. 우칭저라는 사람인데, 이들을 검거해서 2월 27일 날 사건을 1차 조사를 했고, 그 다음 날 출국 내역을 확인하니 1월 23일, 1월 27일, 2월 6일 등등 해가지고 출입 기록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1월 27일, 2월 6일, 1월 23일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는지 추궁을 하죠. 처음에는 부인을 합니다. 그저 관광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차피 밝혀질 걸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2월 27일과 똑같이 마약을 메고 1월 27일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세관 직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2월 6일 이때도 3.5kg에서 4kg 정도 되는 마약을 메고 들어왔다고 이렇게 자백을 해요. 3월 3일 날 다시 한번 조사를 받죠. 똑같은 내용을 자백을 합니다.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수사관이라면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들이 마약을 신체에 부착하고 통과를 해서 입국을 했는데 어디로 입국을 했을까? 비행기 편명은 뭐고, 누가 티켓을 끊었고, 어떤 경로로 빠져나갔고,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물어봐야 되죠. 전혀 묻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공항을 빠져나올 때 어디로 빠져나왔는지 확인을 하는 게 기초죠. 공항 CCTV 확인하면 됩니다. 공항 CCTV가 한 2달 정도는 기록이 유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바로 확인하면 여실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사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수사잖아요. 이걸 수사를 안 한다면 직무유기죠. 더 중요한 것은
부두목의 수첩에서 그때그때 날짜에 맞춰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던 내용, 숙박했던 명동의 모 호텔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고 이들의 실명까지 수첩에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요 정도만 돼도 특별한 수사 없이 기소해도 유죄 예선고가 내려지죠.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그 조사만 받고 사건을 덮었다는 거죠. 인천지검 강력부, 중앙지검 강력부, 그 해당 검사들뿐만 아니고 검찰에서 채용한 아주 유능한 마약 수사관들이 검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범죄만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캐리스 위나가 어떻게 나무도마로 위장된 그 필로폰을 중국 조직, 한국 조직의 서울 한복판에서 유통을 시켰겠습니까? 이게 지금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밀반입하고 뭐 준비했던 마약까지 하면 한 300kg 되잖아.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국민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래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 근데 이들이 수사했던 내용들을 보면 수사를 했다라고 언급하는 것조차 정말 부끄러운 그런 수사 기록이었고,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는 그런 조서를 받았다.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참 분노합니다. 영등포 경찰서에서 만약에 수사를 하다가 이런 정도의 조서를 받고 마무리를 했다. 자백이 있었는데 수사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그 자백을 보강하는 수첩에 구체적인 그 자백을 보강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수사를 하지 않았다. 만약에 그랬다면 검찰에서는 아마 영등포 수사팀을 체포영장 없이 아마 긴급 체포했을 겁니다. 만약에 영등포 수사팀에서 그런 식의 수사를 했다면 긴급 체포 당했을 거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인천공항.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현장 조사에 참석한 백혜룡 당시 수사팀장과 세관 직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아니 끌렸으면 근무 자리에 누가 근무를 했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고 이런 거 남자 안 해요? 근무를 잘 못한 거하고 사람이 욕만 먹는 거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6명이 침투했는데 분당공비 6명이 상파천 넘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원들을 경찰에서 인천 세관에서 조사 일과에서 특정을 한 거고 12번 들어왔다고 자 뚫렸다 칩시오. 그러면 10번 뚫렸다 칩시오. 수사 여기서 중단하고 기소해달라고. 마약 밀수, 세관 연루 의혹은 아직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실은 마약이 세관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한 달 동안에 12번, 그것도 21명 정도 됩니다. 이 21명은 경찰이 수사를 열심히 해서 밝혀낸 게 아니고요. 관세청과 검찰에서 밝혀낸 말레이시아 조직원을 경찰에서 수사한 것을 중첩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21명이 들어왔다. 이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2번에서 많게는 4번까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런데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이 사람들을 확인하지 못했다, 걸러내지 못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관세청에 입직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기록을 보여주고 물어본다면 아마 제 얘기에, 제 말에 반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월 5일부터는 아피스로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1월 27일 뚫린 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1월 23일부터 마약 조직원들이 5차례 필로폰을 밀반입한 뒤 인천 세관은 2월 5일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1명을 아피스로 검거합니다. (2월 5일) 날 정보분석과에 근무하는 새내 개 여직원이 아피스를 걸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 여직원이 왜 아피스를 수작업으로 걸었을까요?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이
승객 정보를 취합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거쳐서 자동적으로 이 사람은 검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화면에 띄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조작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죠. 사람이 통관 시스템을 수동으로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다.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우범 의심자들을 검사 대상자로 띄웁니다. 마약 우범자들이 여러 차례 들어왔다면 시스템상 당연히 검사 대상자로 지정이 됐을 거예요. 마약 우범국, 특히 동남아에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티켓팅을 해주거나 수상하게 입국하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검사 대상자가 되거든요. 하지만 정보 분석 권한이 있는 세관 직원들은 사유 등을 적으면 자동으로 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들을 수동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그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이 분석을 해서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선별을 했을 때 누군가 손을 댔기 때문에 그 여직원이 수작업으로 그 동료 중에 한 명을 아피스를 걸지 않았나 추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수사의 영역이니까 아피스를 걸었던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의심스럽고 작년 2월 20일 12명의 말레이시아 조직원을 특정을 했습니다. 전산 시스템에 입력을 해가지고 근거를 해야 됩니다. 이 전산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림이하고 아피스가 있는데 특정된 12명을 알림이라는 시스템에 등재를 했습니다. 세 사람이 각각 2월 22일과 24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을 해요. 그런데 이게 체포가 안 됐거든요. 이상식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알림이는 우범자로 특정한 사람들을 수사관들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관이 12명의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을 특정하고 이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조치를 취했는데도 두 차례나 엄청난 양의 필로폰 밀반입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 전자통관 시스템에 아피스에 등재하는 것은 전국 공항 모든 검사대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수사에 종사하는 관세청 특사경들이 다 알게 되겠죠. 이게 기본이에요. 빨리 검거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알림이에 등재했다는 것은 이 사건에 관여된 사람들만 알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자기들만 인식해서 취급을 하겠다. 이런 행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공범 12명을 출연했고요. 더군다나 그 공범 12명을 출연한 게 2월 5일 날 우회계가 근거하면서 공범들이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이 최소 2-3명이 도망갔던 걸 인식을 했잖아요. 검찰도 인식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공범이 12명을 특정을 했으면 이걸 국가 안보를 위해서 빨리 전자통관 시스템 아피스 등재를 해서 이들이 나가든 출국을 하든 입국을 하든 검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몰래 주고받겠다? 알림이에 등재를 했다? 이거 자체가 의도가 있는 거죠. 아피스를 걸면 전 공항 세관 직원들에게 통보가 돼요. 하지만 알림이는 우범자를 지정한 해당 직원에게만 통보가 됩니다. 알림이를 걸었다는 것은 이 사건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마약 우범자들의 입국 사실을 공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만 특별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은 수사 인력만 35,000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에서 알림이를 통해서 수사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이라고 킥스에 다 등재를 하고요. 설령 다른 곳에서 다른 기능에서 검거를 했다 손 치더라도 우선권이 킥스에 등재한 수사팀에 있게 되고요. 관세청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전자통관 시스템에 아피스 등재를 하고 빨리 검거를 해서 빨리 국가안보위에서를 제거를 해야지 자기들끼리만 알겠다? 수사는 음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음지에서 하는 수사는 절대 신뢰받지 못하고 그 정당성을 결여하기 때문에 이들이 뭐 국정원이나 정보요원인가요? 음지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사람들인가요? 수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위법합니다. 인천공항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이름 있는 공항입니다. 대한민국 관문이기도 하거니와 선진공항이죠. 제가 우연찮게 2017년이죠. 인천공항에서 수사과장으로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대테러 상황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안보 시스템 같은 것들이 어떻게 신속하고 또 강력하게 행사가 되는지 몇 차례 견학을 했고요. 대테러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CCTV 시스템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추적하는데 아주 특화된 직원들입니다.
공항 내에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 사건이 발생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이 대테러 상황실과 국정원, 방첩사, 공항공사, 안보팀은 그 상황만 보지 않고 그 상황 이변에 있는 안보 위의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민첩하고 섬세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봤죠. 그래서 제가 이번 사건을 경험하면서 놀라웠던 것이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12번이 뚫리는데 그중에서 2월 5일 날은 검거가 되고 한 명이 검거가 되고 여러 명이 도주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대테러 상황실, 국정원, 방첩사, 공항공사 안보팀에서 이 사실을 몰랐다. 있을 수 없죠. 몰랐다면 너무 무능하고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양이 들어왔는지 모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일제 검역 비행편을 타고 온 승객들인데 그쪽에서 일제 검역을 받지 않고 세관구역으로 빠져나갔다. 이것은 놓칠 수가 없죠. 놓쳐서도 안 되고 인천공항 내에 상주에 있는 국정원, 방첩사, 공항공사 이런 기관들이 몰랐을 수가 없는 거죠. 최첨단 장비와 설비를 그리고 프로그램 등 시스템을 갖춘 이 안보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이 기관들이 인천공항, 김해공항이 말레이시아 조직, 마약 조직으로부터 유린당한 사실을 몰랐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검찰, 경찰, 관세청 뿐만 아니고 국정원, 방첩사, 공항공사 여기 관계된 기관과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관여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국기문란 사건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마약 범죄 조직에 내어준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당신들의 뇌합에 의한 선택이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역할 수 없는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렇게 하는 게 본인들한테 이익이 됐었느냐? 물어야 됩니다.